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 폐건강지킴이 서유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폐섬유증, 폐섬유화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2018년에 14,000명이었던 폐섬유화, 폐섬유증 환자 수가요, 2022년에 2만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폐섬유화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가습기 살인 사건이라는 한때 사회적인 큰 물을 빚었던 그 사건 이후에 폐섬유화가 많이 유명해지게 됐죠. 네. 염증이 있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폐에 가서 흉터가 나는 병입니다. 흉터가 나게 되면 이제 폐가 그 탄력을 잃고 네. 점점 굳어가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굳어지게 되면 자연히 이제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천식의 모습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기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천식이라 하면 사진을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불편하다, 그게 천식이고 이제 폐섬유화는 모습은 같으나 사진을 찍으면 이제 흉터가 많아 네.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폐가 뭐 알 수 없는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폐섬유화가 되는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확실히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직업적인 요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이다, 많은 이제 추측이 부성할 뿐이죠. 네. 또는 뭐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다. 옛날 가습기 때는 그 말하자면 그 소독제, 가습기에 들어가는 소독제가 독해서 이제 폐에, 그건 상당히 일종의 이제 나쁜 가스가, 나쁜 약물이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죠. 네네네. 이제 그 외에도 뭐 흡연이나 직업적,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폐섬유화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폐섬유화가 되면은 증상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숨 차고, 네, 숨이 차고. 쌕쌕대고, 네. 뭐 심한 경우는 100m를 가는데 5번씩 쉬어야 한다. 이건 뭐 엄청난 고통이죠. 네. 이렇게 이제 그 힘든 병이죠. 네. 그 치료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폐암보다도 더 치료가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증상으로 뭐 이제 호흡 쌕쌕 소리가 난다 이런 설명도 해주셨고요. 기침도 있는 거 뭐 같고. 청색증이나 곤봉지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색증은 어떤 걸 말하나요? 이 청색증은 그냥 글자 그대로 네. 푸른색, 피부에 푸른색이 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곤봉지라는 것은 네네. 손가락 끝에 네. 곤봉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요? 예. 딱딱하게? 폐가 나빠지면 심폐기능, 심장은 동시에 나빠지기 때문에 심장이 나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손끝, 발끝까지 혈행이 원활치 않을 때 네. 손가락 끝에 변형이 와서 이제 곤봉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네. 이때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하다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제 이때 합병증으로는 당연히 심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이 찾아오고, 또는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콩팥까지 신부전이 찾아오는 네. 이런 이제 연속적에서 그 말하자면 도미노라고 할까요? 네. 차례차례 나빠지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 네. 예. 그리고 폐색전증도 올 수가 있고요. 폐암의 위험도 높아진다고요? 이제 이 폐섬유화가 장기화되니까 그 도중에 이제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섬유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치료도 좀 어렵지만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 또 호흡에 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절대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으로 가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흔한 전 인류의 90%가 1년에 한두 번은 걸릴 수 있는 병이 네. 바로 감기죠. 네.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입니다. 네. 그러나 만일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이제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릅니다. 비염,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감, 기침가래 이런 이제 비염의 단계. 비염 한 번 오면 이제 평생 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쵸. 이 비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때 또 하나의 이제 병이 찾아오는데 축농증 그리고 중이염, 결막염입니다. 그 이유는 코는 눈으로 통하고 코는 귀로 통하고 코는 깊은 코로 통하고 있다. 네. 눈으로 가면 결막염이요, 귀로 가면 이제 중이염, 또 깊은 코로 가면 부비동염 내지는 축농증이라 부른다. 네. 이제 그거는 일종의 간이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제1단계, 제2단계. 이제 비염의 세월이 길어지고 그때에 이제 폐렴을 앓거나 독감을 앓거나 심한 이런 이제 독감을 치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쌕쌕 소리가 따라붙어요. 네. 쌕쌕 소리 따라붙으면 이번에는 천식이라 부른다. 이제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천식 역시 평생 동안 앓는 병이다. 이제 평생 동안 앓다 보면 그 종착역이 있겠죠. 그 종착역에 저승사자 기다린다. 그 저승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질병이 네. 바로 폐섬유화. 폐섬유화. 그리고 네. COPD. COPD는 또 조금 폐섬유화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따로 구분하고 네. COPD는 천천히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부른다. 해서 그냥 단숨에 이렇게 감기가 이렇게 폐섬유화나 COPD로 악화되는 건 아니고 네네. 그 계단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질병이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이제 악화되는 네 가지 단계, 또 중간에 2단계, 3단계 사이에 또 간이역까지 있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늘상 좀 겪는 감기도 그냥 가볍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유석 원장과 함께 감기인 줄 알았는데 치명적인 병, 폐섬유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또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폐섬유화가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걸 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폐섬유화를 치료할까요? 우선 양방에서는 이제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이제 절망이죠. 네. 치료약은 없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최선이다.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이 지금 폐섬유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멘트인데 네. 치료약은 없으나 치료 방법은 있다. 새로운 생각입니다. 네. 아니 약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폐를 청소하는 새로운 생각. 폐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할 뿐인데 이제 좋은 변화가 기다립니다. 네. 폐를 물론 이제 천연물로서 폐를 청소합니다. 천연물을 마시면 묽은 가래가 계속 나오면서 폐가 깨끗해지는데 네. 이 폐가 깨끗해질 때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신기한 것은 숨찬 것을 예민하게 느끼게 돼요. 이렇게 치료 도중에요? 그러니까 이리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이제 서양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대표 약물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쓰게 되면은 폐에 있는 감각신경이 마비돼서 숨찬 것을 느끼지 못해요. 흡입하죠. 축 들어 마시죠. 분말을, 미세 분말을. 그럼 이제 분말들이 폐에 들어가서 감각신경을 마비시켜 놔요. 네. 그러면 숨찬 걸 못 느끼면 환자는 일단 편안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청소라고 그랬죠. 그 분말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면 오히려 숨찬 것을 느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불안해하지 마시라 해서 아예 숨차야 낫는다라는 네. 이제 표어를. 그리고 이제 또 핵심은 가래가 나오면서 폐 속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뱉어내야 되는군요. 네, 뱉어내야 돼요. 네. 가래를 계속해서. 그래서 숨차야. 기침이라는 건 그 가래를 뱉어내는 그쵸. 수단이고. 네네. 예, 그래서 숨차야 낫는다. 정상인의 폐는 기침을 안 해도 청소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실리아라고 있는 아주 작은 털들이 있어서 이 털들이 저 밑에 있는 가래덩어리라도 눈덩이 굴리듯이 영치경차 영치경차 해서 목구멍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네. 잠들어 있을 때는 꿀꺽 생기면 그건 변으로 나가고 이제 깨어 있을 때는 목구멍이 간질거려서 네. 이제 뱉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청소죠. 그래서 건강한 폐는 굳어요. 기침을 안 해도 스스로 청소 능력이 있다. 네. 그러나 굳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폐가 굳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람이 뭐죠? 기침이죠. 바람으로 움직여야 한다. 바람. 그래서 이제 힘들죠. 숨도 차고 기침도 계속하고.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라. 지금 우리는 청소 중이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폐섬유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폐가 청소가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변화가 기다리죠. 이 폐가 깨끗해지면 보통은 4가지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변화요? 네, 첫째는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다. 네. 둘째, 얼굴색이 밝아집니다. 안색이 좋아지는군요. 예. 셋째, 운동장을 돌아보니 숨차지 않다. 숨찬 게 개선이 돼요. 숨차는 증상이 조금씩입니다. 네. 비교적으로. 네. 자, 이제 마지막이 제일 좋은 선물. 감기에 걸리지를 않는다. 이거 정말 좋네요. 예. 이 4가지의 변화가 바로 폐가 깨끗해질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네. 이때 바로 편도가 건강해집니다. 네.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자, 편도선에 대한 역할을 한번 짚고 가죠. 네, 좋습니다. 편도선은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서울을 지키는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네. 수방사령한다. 네.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가 있으니 그 이름은 편도선. 편도선에서는 백혈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네. 그 백혈구들이 목구멍으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모두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편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편도선이 건강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보통 감기는 걸려요. 하지만 아주 짧게 감기가 오다 말돼요. 감기가 지나가대요. 이와 같은 모습. 건강한 편도의 자랑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볍게 감기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놀랍게도 폐세포가 살아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폐를 청소해서 이제 폐포가 재생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 원리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좀 폐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폐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담배도 큰 원인 중에 하나니까 네, 금연하셔야 돼요. 금연 뭐 기본적인 거고 또 사실은 건강에 과도한 음주는 매우 해롭습니다. 네. 이제 뭐 금연, 금주 뭐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뭐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이제 자연식을 하고 몸은 언제나 따뜻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맑은 공기 찾아서 이제 숨을
아래까지 네. 깊이 내쉬면서 또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좋은 엔돌핀이 이제 분출하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건강 수칙에 따르면 그쵸. 이제 훨씬 더 이제 예방에 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여름철에 또 많이 땀도 흘리잖아요. 어느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한 2리터 2리터 정도. 정도. 예. 자, 그리고 여름철에 또 냉방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건조해지기 쉬운데 실내 습도도 40에서 60%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오셨고 공기 정화 식물을 가까이 두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예. 이제 특별히 이제 더운 여름철에 실수하기 쉬운데 네. 이제 에어컨을 빵빵하게 맞아요. 틀어놓고 이제 그냥 더우니까 샤워하고 그냥 맞바람을 맞으면 좋지 않아요. 예. 언제든지 몸은 다습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폐섬유화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설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서 잘 알아차리기 쉬운 질병 폐섬유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폐섬유화와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0대 엄님께서 이런 설명을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코로나를 앓은 후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는데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코로나 이후에 폐섬유화가 오셨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코로나를 앓은 분들은 크게 3가지의 후유증을 남깁니다. 네. 대부분 가장 많은 후유증은 비염의 증상입니다. 네.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이게 이제 1그룹의 가장 흔한 후유증의 모습이고 네. 이제 2그룹의 모습이 이제 천식의 모습이에요. 숨차고 이제 쌕쌕댄다. 네. 또는 그르렁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고 네.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이게 이제 2그룹의 모습.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막상 폐 CT를 찍어보면 이상은 없어요. 근데 제3그룹, 제일 심각한 그룹이죠. 전체적으로 약 한 5% 미만 네. 이 정도에서는 이제 폐가 굳어 있는 모습을 CT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그 후유증이다. 바로 폐섬유화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역시 폐 청소를 통해서 당연하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숨이 찬 증상은 없고 기침만 심한데 오후에 심해져서 잘 때 아주 극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도 혹시 폐섬유화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네. 그 섬유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증상만으로는 좀 진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폐 CT가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좀 정확한 검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80대 어르신께서 또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마른 기침이 있고 또 숨이 가쁜 지 오래됐는데 10년 전에 금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기침이 있으시고 숨이 가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치료는 필요한데 네. 다만 이제 섬유화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염을 넘어 이제 천식을 상당 세월 앓으신 듯한 모습. 네. 섬유화냐 천식이냐는 치료 기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식의 경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네. 6개월 이내에는
확실한 호전을 얻어낼 수 있고, 섬유화는 이제 몇 년 치료해야 합니다. 길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이분도 역시 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앤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이에요. 네, 72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으셔서 좀 불편하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채기를 심하게 하고요. 네. 재채기를 하고 나면 콧물이 많이 올라오고 나오고 네. 그 콧물이 코로 안 나오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그게 가래가 돼서 넘어오는 건지 가래도 심하게 넘어오고 그러거든요. 네네. 혹시 뭐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걸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래도 넘어오고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꼭 콧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시군요. 일단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원장님의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아직 폐 섬유화까지 악화된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네네. 비염의 상태입니다. 네. 이제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후비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생님의 목 안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목 안에 있는 편도선이 이제 건강을 되찾을 때 그 재채기가, 그 불편을 가져오는 그 재채기가 사라지고 이제 콧물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 넘어감도 사라지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도 아주 짧게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로써 이제 비염도 고치고 감기까지 예방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폐를 청소하십시오. 폐를 청소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지금 비염 때문에 5년 정도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셨다고 합니다. 5년이 아니라 평생이죠. 아. 평생 동안 비염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뜻밖에도 선생님의 편도선이 건강해질 때 어느 사이에 이제 비염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으로 고치려는 생각은 버리고 네. 바로 선생님의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게 되면 비염은 저절로 소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머리는 맑고 집중력이 생겨 두통도 사라지게 됩니다. 비염, 두통도 비염이다. 새로운 생각. 네. 예. 좋습니다. 편도와 폐 건강을 회복하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75세예요. 네, 75세시고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젊고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글쎄 이제 제가 이제 65세 한 70세 가까이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건강해서. 네.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렸었거든요, 평생을. 네네. 근데 기침이 잦아지고 뭐 특히 그렇게 어디 아프지도 않으면서 기침이 잦아지더니 또 한때는 좀 가래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먼지가 많은 데서 일을 해서 폐에 걸렸나 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직장에서 또 폐 같은 거 그런 거 사진은 찍어보잖아요. 네. 근데 뭐 별스럽게 뭐 폐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찍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큰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애들이 엄마 특별한 증상도 없으면서 왜 기침만 하면 또 가래가 나오고 옛날 같지 않게 뒤치기도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적은 병원에 다니지 말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주 큰 병원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고 있던 차에 네. 폐 섬유증이라는 얘기는 또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폐암은 아니기를 바라고 폐 섬유증에 걸렸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1차는 말씀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 걸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뭐 네. 예, 체중도 줄어들고 혹시 폐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로만 보면 네. 이제 폐섬유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아니고 일단 폐는 아까 4단계를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지금 단계는 이렇게 그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밤중에도 기침이 심하다. 그리고 그 기침을 반복적으로 한다, 발작적으로 한다. 이런 기침이라면 그건 이제 천식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밤에는 편안합니다. 이제 낮에만 기침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비염의 기침입니다. 네. 이 비염이든 천식이든 폐 이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증상은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해드리는 점은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57세의 남자분이었는데 그 뜻밖에도 이제 종합검진 결과에서 간질성 폐렴으로 폐섬유화가 의심되니까 조직검사를 받아보자는 구원유를 받았던 상당히 심각한 폐 섬유화를 네. 의심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조직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조직 검사라는 것 자체가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cm, 떼어내야 1cm 떼내야 하기 네네.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하고 바로 이제 폐 청소에 돌입을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네. 이분의 경과는 놀랍게 좋아져서 그 영상의학과 담당 교수님이 참 너무나도 참 좋은 결과다 하고 아주 그 칭찬을 많이 받았죠. 네. 예. 그래서 치료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 그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제 그 흰 반점들이 이제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해서 폐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까지 네. 받아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폐청소 한약을 드시고 이런 증상들이 또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3세 남성분이시고요. 굉장히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예, 네. 이런 연세에도 면역력은 위대합니다. 이런 연세에도 이제 폐암보다 어렵다는 폐섬유화를 고쳐낼 수 있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네요. 이분도 10년 동안이나 천식약을 복용했으니까 굉장한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온 노년인데 뜻밖에도 이제 흡입기 자체를 끊을 수 있었다는 거. 흡입기를 끊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건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편한 잠을 주무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자면 면역력은 위대합니다. 폐섬유화라는 어찌 보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데 그것을 93세 노인이 이제 극복한다는 것은 면역력의 위대함을 여실하게 증명합니다. 네. 좋습니다.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심했고 흡입기를 사용하실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으셨던 분인데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예, 4년이 지난 지금에 네. 기침 가래가 소실되고 원래 옛날에는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공포의 병인데 네. 93세 나이에 4년 후에 기침 가래가 소실되고 잘 때 흡입기를 안 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아예 병원에를 가지 않고 있다. 네. 예.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다행히 좀 치료가 됐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자, 서유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치명적인 병, 폐섬유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조금 최근 들어서 이런 호흡기 질환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병이 아닐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시죠. 여기는 이제 부부의 사례인데 네. 우리 조선족들입니다. 네. 그 자기 남편이 중국에 이제 화학 물질을 많이 다루는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비염도 있었고 이제 진단 결과는 폐섬유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그 서약으로 그 중국 사람들은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서약으로 많은 치료를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폐 청소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 이제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부인데 부인은 과거에 폐암을 수술하기도 했고 또 편도선염이나 만성 기관지염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따라서 복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뿐인데 이제 기운이 없어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큰 변화가 옵니다. 네. 자, 치료 전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좀 힘드신 상황들이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과민성 비염과 폐섬유화를 앓으셨던 분이고요.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비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얘기입니다. 폐섬유화가 CT상으로 아주 많은 호전이 있어서 네. 의사가 깜짝 놀랐고 또 부인은 이제 편도선염과 만성기관점이 깔끔히 나았고 이제 꼼짝 못하던 그 부인이 이제 가정일 또 운동도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또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제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가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건강을 회복한 경우입니다. 네. 좋습니다. 비염, 폐섬유화, 편도선염 그리고 폐암까지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였고요. 이 부부가 동시에 이제 치료를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75세 남성분이시고요. 40년 동안 흡연을 하셨는데 이후에 좀 금연을 하셨나 봐요. 예, 교사했던 분인데 이제 금연을 했어요. 네. 술도 끊고 금연도 하고 그 혈압도 그 매우 높았던 분인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좋아집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
비염 사라지고 감기는 올똥말똥하대요 정도의 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PET 결과로 폐 섬유화가 놀랍게도 좋아졌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는 칭찬을 들었을 정도로 네. CT상의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어쨌든 이제 금연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흡연하는 게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례고요. 치료 후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그 매일같이 4km 예. 이상 걸으면서 자기 집이 12층에 있는데 그 12층을 하루에도 3번, 4번씩 이제 오르내리는 겁니다. 걸어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찬 것을 못 느낄 정도니까 이건 뭐 섬유화 환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호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검사 결과가 89였던 것이 2년 후에 이건 나빠져만 가는 겁니다. 폐 원칙이 기능이요? 폐 섬유화는 폐 기능이 매년 나빠져만 가는 게 이제 오리지널인데, 놀랍게 이분의 경우는 2년이 지나서 89였던 폐 기능이 106이라는 이런 호전을 보이는 네. 이런 역행 사례죠, 말하자면. 그러네요. 이런 좋은 사례를 네네. 많이 좋아졌다는 판정도 얻어냈고, 이제 아예 그냥 새벽 운동까지 나가고 뭐 보통 사람과 똑같이 건강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75세 남성분의 사례였습니다. 역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말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유정 원장님과 함께 초기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질환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질환, 폐섬유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시다가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신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사례를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5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특발성 폐섬유화라고 돼 있는데 이 특발성 폐섬유화는 또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이 특발성이라는 네. 말은 특별하게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가 이제 발병이 된 그런 분의 사례였고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치료 전으로 좀 바꿔주세요. 치료 전으로 좀 예. 호흡기 내과에서 진찰 결과 이제 엑스레이 CT를 찍어도 뚜렷한 원인이 없다 해가지고 네. 이제 고심이 많았는데 이제 조직 검사 후에야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를 판정받은 환자였습니다. 48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이제 드디어 끊었고 흡입제를 썼으나 이제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판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기는 그 인쇄 잉크라든지 등등으로 뭐 그 종이 먼지라든지 등등으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가슴이 언제나 답답했고 호흡기 질환도 이제 감기가 계속됐던 환자인데 네. 드디어 이제 흡입제를 써도 차도가 없었다. 그래 이분이 이제 폐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자, 변화. 치료 후의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뛰어도 숨이 안 찰 정도로.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좀 많이 편안해지셨겠어요. 엄청난 예. 호전이죠. 뛰어 올라간다는 상상할 수 없어요. 원래 이 폐섬유화가 심하면 아파트 화장실을 가는데도 30분씩 걸려요. 그래요. 그렇게 예. 이제 심한 환자도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확진을 받은 분인데 산에 올라가서 네. 뛰어올 수 있다는 건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자기 아마 안성인가로 내가 기억하는데
친구들하고 8명이 네. 중국 황산에 여행을 갔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높은 산을 거뜬히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신감이 충만하는 거야. 네. 나 죽을 병에 걸렸던 폐섬유 환자 아니다. 나도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이제 폐CT나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도 1년 전은 하얗게 그 끼어있던 가래가 흔적 없이 사라져서 네. 의사가 기적이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치료를 잘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나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서유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미미하거나 없어서 굉장히 발견된 뒤에는 생명을 또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 폐섬유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혹시나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3세요. 네, 73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으실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잘 들리고요.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요. 예. 예, TV 볼륨 낮춰주시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2년 전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네, 코로나.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어머니. 예. 예, TV 보고 계시면 TV를 잠시 꺼주셔도 되고요. 예. TV 볼륨을 낮춰주시고 저희랑 통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코로나를 걸렸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점이 좀 많이 불편해지셨을까요? 가래가, 네네.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가래가 나와서 그 병원에서 혈전약을 6개월 먹었어요. 네. 6개월 먹고 그 후에 괜찮았어요. 네네. 그런데 한 두세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누런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누런 가래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뱉으면 좀 칵칵 하고서 그냥 뱉어내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증세가 왜 있는 건지, 네네. 그리고 또 그 폐 기능 검사가 정상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지, 네네. 또 폐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목에 가래가 계속 끼고 예, 약을 예. 드셨는데도 이제 아침에 되면 좀 가래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연하죠. 예. 밤에 고였던 이제 가래가 아침에 나오는 모습인데 네. 폐를 청소한다는 이 생소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죠. 네. 폐를 청소할 때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환자들은 진폐증 환자입니다. 네. 진폐라면 그 평생을 탄광에서 석탄을 캔 분들이죠. 네. 이분들의 폐 속에는 석탄가루가 가득히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폐를 청소하면 어떤 변화가, 이제 폐 청소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묽은 가래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이 묽은 가래를 하얀 휴지에다 뱉어서 비비면 새카만 석탄가루가 1년 내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폐증의 중환자들은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랬던 그분들이 휴게실에 나와 고스톱 치고 있다. 1년 후의 모습이다. 이게 말하자면 폐청소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예. 폐청소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원리를 이해하시고 네. 이제 폐를 청소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한 가래들이, 색깔 가래, 지금 색깔 가래 말씀하셨는데 색깔 가래, 진한 가래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청소하면 그 다음에는 흰 가래, 물가래가 나오게 네. 돼요. 아직 CT상에
폐 섬유화가 확진된 바는 네네네. 없으니까 네. 그럴 경우는 길지 않습니다. 네. 대체로 1년 안에 말끔히 정리가 됩니다. 네. 폐 청소. 이때 이제 폐가 청소되는 그 정도는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로 6개월만 넘어도 이제 우리 여사님의 피부가 아주 맑고 깨끗해진 변화를 보여줍니다. 네. 폐 청소는 피부에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생물교과서에 있어요. 인체 호흡 총량을 100이라고 할 때 네. 그중 95를 폐가 숨쉬고 나머지 5는 피부가 숨을 쉰다. 아, 그렇군요.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네. 그러니까 폐가 깨끗해지면 그 변화는 반드시 피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전문적인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사 잘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아저씨가요. 네. 60인데요.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0이거든요. 60이시고요. 네. 예, 어릴 때 결핵을 알아갖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결핵 흉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 4월 달부터 그는 재채기가 에어컨 차에 가다 에어컨 틀면 재채기도 하고 기침을 이래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자주는 안 하고 하루에 한 2-3번 이렇게 하더만은 병원에 가니까 기관지염이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기관지염인 줄 알고 올분 약을 먹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독감이 걸려갖고 네. 기침을 심하게 해갖고 호흡기 이제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니까 엑스레이 상에는 CT는 안 찍어갖고 엑스레이 상에는 이상이 없대요. 네. 이상이 없는데 지금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호흡기 검사를 하니까 뭐 60 정도밖에 뭐 저게 안 나온대요. 네. 근데 흉곽tum도 없고 다른 증상은 안 거고 기침만 지금 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폐기내 검사까지 받아보셨는데 60% 정도라고 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증상들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청소해야죠. 있을까요? 예, 예. 청소해야죠. 혹시 다 예. 폐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거죠? 당연하죠. 네. 이제 폐를 청소하면 이제 좋은 변화가 옵니다. 이제 숨 차고 쌕쌕대는 거, 그르렁 소리가 나는 거, 이제 반복해서 기침을 하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고 이런 것까지 모두 호전이 되니까 다만 이제 폐 섬유화라는 확진이 없으므로 그리 치료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예, 폐를 청소하면 이제 아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한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의사 원장님 모시고 폐 섬유화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치료 전에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이제 보름 네, 보름 주의사항 이상 그 들어볼게요. 네. 주의사항이라면 우선 첫째, 담배를 오래 핀 사람들은 이제 폐 섬유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하나 더, 결핵을 앓은 사람 또는 결핵성 늑막염을 앓은 사람은 네. 수십 년 후에 폐 섬유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당장 그때가 아니고 이제 수십 년 후에 이제, 예. 섬유화가 기다린다, COPD 기다린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력에 나는 결핵을 앓았다. 과거력에 나는 말하자면 결핵성 늑막염을 앓았다. 또는 담배를 35년 이상 피웠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폐 섬유화가 기다립니다. 따라서 이제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예방은 폐에 쌓인 쓰레기를 이제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폐 섬유화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유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이 아쉽다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